학습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거북이 상담소 시즌2. 오늘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받아도 IQ 향상이 가능할까입니다. OX 카드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다 오늘 지금 동일한 건가요? IQ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능하죠. 이거를 이전 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표준 편차나 이제 측정 오류는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환경에서 학습의 기회가 없었어서 IQ가 낮게 나왔던 걸 수도 있어서 그 기회를 보충해 줬을 때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정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정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향상될 수도 있고요. 실제 논문에서도 많이 향상된 증거 자료들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향상폭이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 조치를 취하면은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능 검사가 어쨌든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 몇 살 때 해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아는 분들에게도 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6세가 되는 시점에는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거를 권유를 드려요. 뭔가 의심 증상이 없어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능을 측정을 해서 얘가 몇 점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 그리고 얘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될지를 지능 검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검사를 해보면 앞으로의 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3번은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측정 오류도 있겠지만 처음에 학교 가기 직전에 한번 받아야 되고 2학년 말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끝났을 때 중학교 가기 직전에 한번 보여서 적어도 한 3번은 보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가장 점프를 많이 할 때예요. 변화가 가장 감지가 잘. 그래서 3번 정도 볼 수 있다면 저는 가장 베스트하다. 영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위 3%의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지능 검사만 하기도 해요. 네, 맞아. 얘기 들었어요. 입학 테스트 한다고. 우리 아이 지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곳에서 검사를 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이를 이제 점수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 아이는 몇 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능 검사는 이 아이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지 점수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검사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를 한 번쯤은 좀 종합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지능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 어떻게 해야 IQ가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럼 조기에 발견하면 IQ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조기에 발견을 한다 그러면 빨리 개입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가 발전하는 속도도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가정을 했던 것 중에 경계선 지능이 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본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가 지능 발달의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지능 발달이 안 됐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타고난 그릇이 좀 작은 친구. 요런 경우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 아이를 좀 이완시켜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그 다음에 학습은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친구인 학습이 부족했던 친구는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주면 이 아이 지능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가설을 세웠고 세 번째 친구는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의 대상 100명의 아이들이 지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3년 동안 했어요. 45에서 55% 그 사이 정도 아이들이 적기에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적기에 그때 딱 들어갔으면은 금방 배웠을 걸. 2달이면 됐던 걸 가지고 이거를 초등학교 때 가서 하려니까 막 1년 걸리고 막 저희는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만큼 적기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만나보면 놓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워요, 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조금만 1년만 더 일찍 왔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조금만 일찍 서둘러 주세요. 이런 말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게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경계선인 걸 알고 놓친 것과 모르고 놓친 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경계선인 줄 몰랐어. 근데 이 아이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더 클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오면은 아이는 아이대로 이미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거고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끌어올리기가 훨씬 더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징후를 떠나서 그냥 만 6세 되시면 한 번은 해보고 학교를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뭐라도 발견하게 되면 아이의 재능을 하나라도 더 키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금 경계선 지능도 그리고 치료 역시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가지를 드림멘토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하시면서 뭔가 IQ 향상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었던 아이들도 있어요? 있죠. 있죠. 네. 어떤 그 전문가이신데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장본인. A고간트 친구들은 정서가 문제다 보니까 정서를 조금 끌어올려주면 검사에서 다시 잘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변화는 또 드라마틱하긴 해요. 왜냐하면 60 이렇게 나왔다가 한 반년, 1년 치료하고 다시 했는데 96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도 오를 수 그쵸. 있네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지적장애였다가 이번에 다시 했더니 평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감이 교차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녹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마음이 내키면 하는 애들. 그 과정의 것들이 해소가 되면 애들이 해바라기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로서 우리 아이한테 너는 경계선 지능이 있어. 다른 친구들과 IQ가 조금 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연령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까지는 지능이나 뭐 아이 수준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북돋아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함께 이거를 해결해 나간다는 과정인 것 같고 이게 중학생 정도가 되면 현실적인 것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도 이건 잘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있어라고 이렇게 좀 장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좋지 않을까. 세 분 다 약간 갈팡질팡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 하시는데 이 타이밍에서 OX 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아이에게 경계선 지능을 알려줘야 한다? 아니다. 알려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알려줘야 한다가 2분이고 알려주면 안 된다.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예 안 알려줄 수도 없고 참 이거를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고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근데 건데. 결국엔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잘 안 되는 거를 본인도 조금씩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안 알려주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냥 경계선 지능이야? 너 ADHD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가 아나? 알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저 ADHD래요.
저 정신병 있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저희 성인들 치면 너 조현병 있어라고 얘기를 들은 것만큼 충격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인데. 그러니까 그런 배려 없는 방법의 전달 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도 어느 정도 뭔가 깨닫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어. 그 잘못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필요는 하다. 아이 스스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를 받아들이고 또 객관화하는 그 시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럼 언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학생 때 정도면 중학생 때. 적절하지 않을까. 자기 인식도 생기고 애들이 말 안 해줘도 자기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면 선고하듯이 아니라 너의 특성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딴 애들 1시간 공부할 때 네가 공부를 진짜 하고 싶으면 조금 더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중학교 때 정도에는 잘 얘기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경계선임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한계를 알려주는 것. 이 정도가 너는 잘한 거야. 여기서 더 하는 건 너한테는 어려운 거야. 이런 현실은 알려주되 아이가 경계선인 거는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센터에 문의가 오는 많은 성인들 중에 대부분이 본인이 경계선이라는 걸 알고 전화를 하시거든요. 직업에서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심리상담 받고 싶어요. 경계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을 그 선 안에 정말 가두는 게 될 것 같아요. 선에서 못 넘어오게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잘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 다른 상담사님한테 일을 넘기겠습니다. 학부모님이 그 시기를 결정하고 학부모님 혼자서 그거를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아이를 지금 만나고 있는 상담사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전달하기보다는 아이가 조금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또 북돋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한 발자국 나아가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